자, 지금 그려놓은 것이 뭐 고구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고구마 속에 물 분자도 있고 여러 다른 물 분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 저런 이제 그 분포가 있을 겁니다. 저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원자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옛날부터 배워왔죠.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여기 이제 핵이 있어요. 핵에는 뭐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여다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리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어의 원자 구조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핵 속에는 중성자도 있고 그리고 양성자도 있습니다. 양성자들 사이에 말하자면 응집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양성자들이라면 뭐예요? 이것도 플러스 전하고 이것도 플러스 전해. 근데 그게 응집이 되어 있어요. 서로 잡아당긴대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핵 강력, 핵 양력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알겠는데 그건 모르니까 그건 이제 전자기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자기력은 분명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걸로 전자기력을 설명하는데 핵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그 응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는 핵강력, 핵양력으로 설명해서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우린 전자쟁이니까 전자기력의 관계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가 그렇게 응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체는 원자는 이제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잖아요. 음의 전자가 그 주변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궤도를 도는 전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핵이 저 정도 크기다 그러면 전자는 어느 정도 멀리에서 돌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훅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이 없죠. 감이 없는데 좀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핵이 요만하면 요거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0.1cm 정도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저 정도 되면요. 전자는 얼마나 멀리에서 도냐 하면 그냥 객관식으로 합시다. 전자는 이 정도 멀리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돌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될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멀까요? 괜히 얘기하는 폼다우가 무진장 멀 것 같죠? 얼마나 멀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이 정도 핵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1km 먼 데서 전자가 돌아요. 불가사의죠. 그게 참 불가사의. 어쨌든 그렇게 도는데 말하자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산소 분자다 이러면 산소 원자 O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개가 있으면 양성자의 극성하고 음의 전자의 극성하고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요. 근데 그게 일치가 되지를 않잖아요. 같이 있다면 제로지만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11km나 떨어져 있다니까요. 물론 그거는 11km가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저 핵이 저렇게 그린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은 저보다 무엇인지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작은 곳에 응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을 띈 것처럼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포텐셜도 형성이 될 테고 그것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도 형성이 될 테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추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미세한 세계의 아주 그 적은 세계, 무지 적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이제 쌍극자라고 합니다. 전기 쌍극자. 여기 있잖아요. electric dipoles 해서 di라는 말은 두 개다 그런 뜻이니까 폴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양폴이 있고 음의 폴이 있고 양의 폴이 있고 음의 폴이 있어서 그게 일치되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전하로서 어떤 전기장의 세기라든지 전위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전기 쌍극자 이렇게 말해. 그럼 전기 쌍극자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자기죠. 자기 쌍극자도 있다. 우리는 이제 현재로서는 전기 쌍극자만 이제 배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전기 쌍극자가 어때요? 지금 제멋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고구마를 이 고구마라고 했으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잡는 순간 찌릿 뭐 이런 적 있어요? 찌릿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극성이 서로 상쇄되어서 그것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라든지 전위가 형성이 된 것이 무시될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속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요 다이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것은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를 가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속에 들여놨다라는 것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을 갖고 있는 것에 고구마를 들여놨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순간적으로 바뀌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아니고 그냥 마그네트론을 쓰지 않는 그런 오븐이라고 그러면 이 극성이 1초에 몇 번이나 바뀝니까? 60번 바뀌죠. 우리가 60Hz를 쓰는 거예요. 이게 60번. 근데 마그네트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가 장착했을 때는 이게 2.45GHz예요. 그럼 2.45기가니까 뭡니까? 기가니까. 킬로메가 기가니까 10의 9승에 해당되는 거죠. 2.45 곱하기 10의 9승에 해당되는 그 헬스에 1초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쌍극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극자들이 요렇게 만약에 이제 순간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극성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쌍극자들이 일렬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이 플러스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건 랜덤한데 이것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원자들이 얼마나 여기 있을까요? 무수히 많지요. 1몰 속에 몇 개나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무진장 많죠. 하여튼 잘은 몰라도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속에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은데 이게 결국은 극성을 띠는 거예요. 극성을 띠서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한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또 이렇게 바뀌겠죠. 순간적으로 그걸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쌍극자들이 지칠 거예요. 지치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 얼마나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요? 1초에 2.45 곱하기 10의 9승
만큼 바꿔야 돼. 헷가닥 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속에 들어간 그 고구마는 어떻게 됩니까? 군 고구마가 되죠. 왜 구워지죠? 열받아서. 열받아서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가지고 우리는 고구마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 분자가 갖고 있는 또는 고구마 속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것들의 그 쌍극자가 열받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추적할 것이냐면 그 물 분자가 많을수록 결국 이제 물 분자가 그 역할을 제일 크게 하거든요. 다른 분자도 그 역할을 합니다만은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 쌍극자가 제일 그 역할이 아주 커요. 그래서 물 분자라고 생각하면 좋고 물 분자와 같은 그런 전기 쌍극자가 결국 이제 작용을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점전화가 있든지 아니면 연속전화 분포가 이 도체 표면에 있든지 그런 그것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성된다 또는 전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물체 자체도 여기 물을 떠왔는데 이 물 자체도 결국 이 안에는 쌍극자가 있어서 전기 쌍극자가 있어서 그것에 의한 현상을 추적해서 외부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 전위의 현상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걸 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을 때 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그 간격은 D미터라고 합시다. 그 D미터가 얼마나 된다고 아까 예를 들었죠? 저렇게 크게, 저 문자 크게 그린 거예요. 저렇게 그리면 저 간극이 11km지만 실제적으로 저 무지 가까운 거리라고요. 마이크로도 아니고 하여튼간 옹스트롱 뭐 이런 단위라고요. 그렇게 짧은 단위인데 그것이 이제 고구마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고구마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고구마가 이 정도 크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조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가 볼 때는 이거 무한길이에요. 무한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저 P점이라는 어떤 한 점 R, 시타, P가 되는 한 점까지의 그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이제 전위를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할 것이냐면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가져와서 어떻게 놓은 거냐면 이렇게 놓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놨으면 요 가운데가 원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좌표축을 잡아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요 간극을 D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D만큼 쌍극자가 간극을 띠고 분포되어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럼 공간에 아주 먼 점, 이 점. 그러면 이 점이라고 했을 때, 요 플러스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하고 마이너스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이게 평행이라고. 뭐니까 평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걸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요게 D인데 결국 여기가 원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원점이라면 저기까지 거리가 이게 R이라고요. 원점에서부터 그 한 점까지의 거리는 R이지요. 그죠? R이에요. 그런데 요게 D라고 그러면 요게 2분의 1 D고 요게 또 2분의 1 D예요. 요게 2분의 1 D예요. 2분의 1 D.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R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R이에요. R. 여기까지가 R이라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가 R인데 이거는 요만큼이 부족하고 이거는 요만큼이 많아요. R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걸 R 플러스 전하가 있는 데서부터 그 공간의 이메이점까지의 거리를 저기 R 첨자 플러스라고 씁니다. R 첨자 플러스. 그리고 요것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R 첨자 마이너스라고 썼어요. 왜 거리를 지금 계산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했잖아요. 전하가 Q라는 전하가 있다면 그것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R을 계산을 해야만 되는데 R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세 가지가 있냐면 제일 적은 게 R 플러스예요. 그리고 R이 그 다음에 커요. R 마이너스가 제일 커요. 물론 위치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위치가 저기란 법 없어요. 이게 이 하반구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역전이 되겠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도로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R 플러스보다 R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커지는데 그것만 구하면 요걸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점전화 하나에 의한 전위고 지금은 전화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요것만 달랑 갖다 놔야 되니까 쌍극자. 그러면 여기에 전화가 하나 있고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 전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전화를 뭐라고 표시한 거냐면 Q라고 표시를 했고 여기도 전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Q라고 표시한 거예요. 전화가 몇 개 있냐고.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포텐셜을 구할 때 요식 두 개를 가지고 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전하가 한 놈은 플러스 Q, 한 놈은 마이너스 Q.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Q. 하나는 플러스 R 플러스, 하나는 R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추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하여튼간 가봅시다.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는 겁니다. 거기에 세타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여기 세타. 그럼 요점 P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구면좌표계를 사용한다면 R이고요. 그죠? 그게 여기 나타났죠? 그리고 세타는 바로 요게 세타죠? Z축으로부터 방위각이니까. 그리고 B는 사용이 안 됐죠? R 세타 B로 주어진 공간의 이매점 이런 얘기예요. 공간의 이매점이지만 사실은 고구마 속에 어떤 한 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 바라다 봤을 때 고구마 속에 있는 전기 쌍극자로부터 생겨나는 전위를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쓴 것은 정보를 사용하는 건 여기서 썼고요. 다시 한번 세타는 여기 쓰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들어낸 거 아니고 공간의 이매점이라고 정했을 때 R 세타 B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R 값을 가져왔고 세타 값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확대를 했으니까 이것은 지우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봅시다. R 플러스는 무엇일까? 그러면 R 플러스는 지금 보다시피 요거보다 요만큼 짧다고 그랬습니다. 요만큼 짧은데 요게 얼마냐 그러면 요게 2분의 1D인데 이게 시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걸 알면 되는데 요거는 2분의 1D에다가 코사인 시타 하면 요 길이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2분의 1d인데 이게 세타라면 요것도 세타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d 코사인 세타예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r 플러스는 r보다 2분의 1d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d에 2분의 여기다 씁니다. 2분의 d에 코사인 세타가 적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r-는 r의 2분의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추적을 한 거예요. 2분의 d를 이용해서 시타라는 방위각을 이용해서 2분의 d 코사인 세타만큼 작든지 2분의 d 코사인 세타만큼 크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쌍극자 중에서 플러스 전하에 의한 쌍극자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역할은 플러스 전하에 의한 포텐셜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4파이 입실론 지금 이제 요걸 이용하는데 우린 입실론 제로라고 안 쓸 것이고 입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공간이 아니에요. 고구마라고요. 물체 내부에 있다고. 그럼 고구마 자체에 유전율이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실론. 뭐 자유공간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쌍극자 하나 꺼내서 자유공간으로 갖다 놨다 뭐 그래요. 그렇게 우겨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나름대로 그냥 입실론을 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r 플러스 쓰면 될 테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q 이만큼의 전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쌍극자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것에 의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전위는 똑같잖아요. 4파이 입실론 r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q지요. 마이너스 q.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하가 두 개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 전하가 두 개 있는 것에 의한 포텐셜이 얼마나 되느냐, 전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다 이해했습니까? 네. 지워도 되겠어요? 네. 결국은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r 플러스가 얼마고 r 마이너스가 얼마고 r 플러스보다 r이 크고 r보다 r 마이너스 크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게 2분의 1d 코사인 세타다. 이거는 2분의 1d 코사인 세타만큼 작고 이건 2분의 1d 코사인 세타만큼 크다. 더 멀리 뻗어 있다. 그런데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에 대해서는 요런 전이 그리고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요 쌍극자에 대해서는 요런 전이가 있다. 그걸 합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한 그 쌍극자 하나에 의한 포텐셜을 구한다 이제.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 거죠. V라는 것은. 그 이거예요. 그 고구마 속의 이메의 한 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마 속의 이메의 한 점에서 저 멀리 있는 쌍극자 한 놈 때문에 내가 포텐셜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포텐셜이 얼마인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r 플러스 분의 q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r 마이너스 분의 q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게 4파이 입실론 분의 q가 있고 r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 이것을 통분을 하게 되면 r 플러스 r 마이너스 분의 r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r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두 개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r 플러스 r 마이너스 곱하기는 얼마고 r 마이너스에서 r 플러스 뺀 거는 얼마인가.
그럼 이렇게 빼봅시다. 우선 이렇게 빼요. R-가 R 플러스보다 크죠? 그러면 R-에서부터 R 플러스를 빼면 요거 상쇄되죠. 그러니까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는 요건 상쇄되고 여기에서부터 요거 뺐으니까 2분의 D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D 코사인 세타를 빼면요 D 코사인 세타죠. D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얘기예요. D가 여기서는 뭐 미분기 그런 거 아니고요. 거리예요. D라는 거리. D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의 값이 나왔어요. 됐죠?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R 플러스 R 마이너스 곱하기는요. 이거 뭐야?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 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R이 무지 커요. 뭐고요? D얘기야. 응? 무지 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왜냐면 D가 무지 큰 놈인데 그에다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니까 1도 안 되는 놈을 곱해서 뭐 하여튼간 제곱까지 해줬으면 뭐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이거는 R 제곱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빵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다이폴 하나에 의한 전위는 무시할 만해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공학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누가 만들어서 팔면 그 사다가 고구마만 군고구마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그건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개선을 해야 되고 개량을 해야 되고 그런 엔지니어라고요. 그럼 어떤 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은 값인데 적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적은 값이지만 요거하고 상대적인 것을 버렸지만 여기서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값이 돼 있냐면 이제는 about이죠. about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이런 얘기가 됐어요. R 제곱분의 Q에다가 여기에 뭐가 됐냐면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볼트라고요. 볼트. 이게 볼트인데 우리가 하나만 있다면 점전화 하나만 있다면 그것에 의한 공간의 이매점에서 원점에 있는 거라 그러면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랬잖아요. 이게 볼트예요. 이게 볼트. 그럼 이 단위가 지금 같은 단위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여기는 R이 있었고 Q가 있었는데 여기는 R제곱이 됐는데 Q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D가 있다고요. 그 같은 단위라는 게 확인되죠. 이게 아무리 적은 값이지만 이거 무시 적은 값이거든요. 적은 값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터예요. 여기는 미터 제곱이 됐어요. 여기는 미터가 없는 대신에 미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포텐셜이라는 것은 점전화 하나만 있다면 그것에 의한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계는 어떤 구도를 갖고 있었죠? 전기장의 세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급하게 감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그래도 거리에 반비례했으니까 제법 셌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즉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0이라고 치부해도 그만인데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할 일은 아니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포텐셜이 엄청나게 약화된 거죠. 무지 약화된 거예요. 무지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개나 있다고요 지금. 고구마 속에 무수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게 모이면 그게 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해? 고구마가 군고구마가 된다니까. 그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자 보세요. 이것일 때 전기장의 세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기장의 세계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구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또 역시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게 될 거예요. 그죠? 미분을 하는 거니까 한 번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쓸 거지만 유도는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것만 이제 잘 봅시다. 자 해서 우리 전기 모멘트라는 것을 저렇게 전위를 구했어요. 전위를 구한 것을 우리는 그 P 이퀄 QD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다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 테고 전기 쌍극자 하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분모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R3승이라고. R제곱이 아니라 R3승이라고. 그러니까 무지 약한 전기장이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다. 왜요? 이게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떼거지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10의 몇 승이라고 할 때 10의 뭐 20승도 아니고 200승도 아니고 2000승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승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쌍극자 하나가 별것 아닌데도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을 텐데 다이폴 모멘트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는 거고 여기 플러스 Q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걸 이제 뭐라고 아까 표시를 했냐면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를 향하는 요 간극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D라는 벡터로 표시했어요.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부터 플러스 Q로 향하는 그것을 D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는 얻었냐면 이렇게 얻은 거죠. 사실은 이것을 구해봤더니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D 코사인 세타 이랬단 말입니다. QD 코사인 세타 이랬는데 결국은 QD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QDAR 이걸 그리겠어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요거를 이제 아까 노랗게 표시한 저거 요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사용할 때 그 방향 벡터가 있었잖아요. 방향 벡터. 그 방향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요거하고 요거의 내적이니까 아까 그 사이각이 뭐였습니까? 사이각이 시타였기 때문에 D 코사인 시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 D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Q에서부터 플러스 Q로 향하는 벡터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향하는 벡터가 아니다. 요건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사실 이렇게 표시한 거는 우리 마음에 잘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전선 밀도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전기장의 세기와 전선 밀도의 그 방향 벡터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더라면 반대라고요. 그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기억하자. 자, 요 D라는 간극 벡터를 나타낸 것은
전기장의 세기와 전속 밀도를 표현하는 벡터하고는 반대의 방향을 쓰고 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저기서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요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세타가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죠? 응? 코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얼마예요? 0.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Z축이었잖아요. Z축에 대하여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세타인데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Z가 0인 평면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Z가 0인 평면에서는 세타가 얼마예요? 0이죠. 아니죠. 2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Z축으로부터 방위각이 세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도. 우리 지구로 말하면 적도는 북극 얼마예요? 북극 90도잖아요. 북이 90도잖아요. 북이 2분의 파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포텐셜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라면 VR은 얼마예요? 0. 이런. 뭘 보는 거예요? 지금 Z = 0인 이 평면에서는 포텐셜이 적치화된 것처럼 0이다. 이런 얘기. 그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여기서 봤을 땐 요놈에서는 플러스 1이지만 요놈에서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우리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포텐셜 지금 R을 구할 때 V 플러스 V 마이너스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V 플러스는 뭐였었어요? Q에 4파이 입실론 R 플러스였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Q에 4파이 입실론 R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경우에 만약에 Z 그러니까 세타가 0이라는 걸 다시 한번 쓰면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쓰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는 같다 이런 결과예요. 그죠? 아까 R 플러스는 뭐였었어요? 그냥 써요? 씁시다. 이거는 R 마이너스 2분의 D 코사인 세타였고 이거는 R 마이너스는 R 플러스 2분의 D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잖아요. 이거면 이게 얼마예요? 0. 이거 0이잖아요. 그러면 요 놈도 요 놈도 R일 거 아니에요. 둘 다 R일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R이면 당연히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는 같죠?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0V라는 게 드러나죠? 0V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놔면 요놈은 지금 밀쳐낼 테고 요놈은 잡아당길 테고 그러면서 거기에 전위는 결국은 0이란 말이에요. 예? 0이 되는 그런 것을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 그러면 여기도 전위가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다 0이라고요. 다 0. 그러니까 V 요 Z = 0 평면은 결국 뭐냐면 V = 0인 등전이면이라는 얘기예요. 확인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하세요. 아까 그 구조 속에서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도면 즉 Z = 0 평면을 말하는데 Z = 0인 평면에서는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가 둘 다 R 값하고 똑같다. 예? 공간의 이미지점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 적도 표면에 있는 거기서부터 R 플러스는 이렇게 된 거고 R 마이너스는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게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같은 그런 값이라고 하면 포텐셜은 제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Z 이퀄 제로인 평면은 등전이면이다. V 이퀄 등전이면이다. 자, 한 단계 더 나갈 테니까 그 긴장 붙이지 말고요. 등전이면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고구마 표면 생각나요? 등전이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도체 표면 생각나요? 그렇죠. 도체 표면 생각해야죠. 도체는 등전이면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여기 도체 표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 속에 그냥 그 쌍극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놓은 거라고요. 그랬을 때 가운데를 지나는 Z 이퀄 제로 평면은 등전이면인데 그게 도체 표면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도체 표면이 연출되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수식은 다 지웁니다. 수식으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제 다시 좀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화가 빨간 건 플러스 전화요. 파란 건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Z 이퀄 제로인 평면만 놓여 있는데 이게 등전이 면이라고 하면 이것하고 뭐하고 same이냐면 그냥 거기다가 도체를 갖다 놔요. 도체. 어차피 이 도체라는 것은 이 Z 이퀄 제로가 포텐셜이 제로인 것처럼 이것도 포텐셜이 등전이고 제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제로 포텐셜이라 제로라는 것들은 항상 이 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렇게 됐을 때 도체 위에 요렇게 플러스 Q 쿨롱 여기 플러스 Q 쿨롱이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 여기 플러스 Q 쿨롱이 있다 그런다면 하부 구조는 보지 마세요. 상부 구조만 봤을 때 여기 일어나는 현상이나 여기 일어나는 현상이나는 same이라고요. 왜요? 포텐셜 같을 테고 전기생의 색이 같을 테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 다 같을 거예요. 별거 다 한다 그죠? 네? 뭐 고구마 속으로 들어가더니만 거기서 눈에도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쌍극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뭐 전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평면에서는 등전이면이라 그러더니만 포텐셜이 제로라고 그러더니만 도체를 도입하더니만 뭐 이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관심이에요. 왜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여기 도체가 있잖아요. 이게 도체라고 그런다면 이 도체가 있는데 거기에 점전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전화 분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체를 꿰뚫고 저 반대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거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위에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밑에까지도 우리는 알죠. 밑에까지도 알지만 지금 이렇게 놓은 이상은 요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반구만 이것의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요것을 요렇게 바꿔도 같은 상황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되겠죠. 자, 아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요 도체 때문에 요 반구하고 요 반구는 또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또 뭐하고 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벽이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거울이 있으면 여기 형광등이 12개가 켜져 있는데 저기 거울이 있으면 몇 개의 효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까? 24개의 효과를 보는 거죠. 왜요? 전화가 이 전원이 여기만, 형광등의 그 광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거울 때문에 저쪽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예요, 지금. 플러스 전화가 여기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도체 위에 여기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전화도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테고 대체할 수가 있을 테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때는 이 도체 때문에 상대편에 플러스 전화가 있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원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광원이 있으면 저기 광원 100% 반사된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전자기력에서는 뭐냐면 플러스 전화가 도체에 비쳤을 때는 반대편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결국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체가 뭐일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비행기일 수 있어요. 네? 이게 핵 잠수함일 수도 있습니다. 탱크일 수도 있어요. 안테나일 수도 있다고. 이게 다 도체잖아요. 그것에 비추는 어떤 전화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를 없애요. 없앤다는 얘기는 요거를 없애는 대신에 그 반대편에 이게 요렇게 돼 있었던 것을 요걸 없애는 대신에 요런 등전이면은 그냥 말하자면 이상적으로 거기 존재하는 거고 요 플러스 전화만 있던 것이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각각에 의한 전위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전위를 계산하면 전기장애색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죠. 왜냐하면 전기장애색은 언제나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버렸죠. 어떨 때? 탱크가 지나갈 때 그것에 의한 전하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에 요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랬을 때 저 등전이면 점선이에요. 가상의 등전면이라고. 거의 면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마 내부에 무슨 도체면을 갖다 놨다 그딴 거 아니고 그냥 가상의 거기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은 등전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 도체 평면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체 평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렇게 된 도체 평면이 있다 그러면 상방구가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된 도체 표면이 있다 그러면 하방구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전위를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전기장애색이 얼마든지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걸 뭐라 그러냐? 전기영상법이라고 그러죠. 전기영상법.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이메이징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도체가 있다면 도체가 마치 거울처럼 작용을 해서 전하가 반대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전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면 이쪽이 플러스 전하가 있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위도 계산할 수 있고 전기장애 세계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영상법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위에 저런 선전화가 있을 수 있고 면전화가 있을 수 있고 최적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상의 등전이면만 있는 겁니다. 가상의 등전이면에 선전화가 저런 형태 여기는 마이너스 로엘이 돼야 되겠죠. 저기 로에스라면 여기 마이너스 로에스가 되겠죠.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최적이 저렇다면 이런 최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죠?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대칭적인 모습으로 전하가 존재하는 게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탱크, 비행기, 핵잠수함 다 이거라고요. 도체들 그 전방에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를 해서 그럼 이제부터 계산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전기 쌍극자를 가지고 전위를 계산했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개뿐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건 뭐 로엘이든 로에스든 로브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아까 벌써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갔어요. 많이